예,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조금 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의 피의자 공개 출석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조금 전에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모습 두 분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 많은 감정이 교차됩니다. 김건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었던 많은 고통과 고민의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서 특히 오늘 출석하면서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 마음에 탁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기는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황후를 넘어서 황제처럼 사신 분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준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과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형식적인 멘트만 남기고 들어갔는데 이제 김건희 씨는 특검의 조사에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저는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조금 전입니다. 10시 23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거의 바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앞서서 또 포토라인에 이제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참 자기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회라도 정말 참회의 국민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고 정말 애정 어린 그리고 진심 어린 이런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고 이양의 특검에 갔으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거 또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소상하게 정말 아까 우리 이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중심으로 특검에서 임해서 이번 국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좀 알고 이해하는데 성실하게 좀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어쨌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10시 23분 조금 전부터 특검 측의 조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오늘 3부 토건도 그렇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고요. 총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출석 요구서에 5개의 큰 혐의가 담겼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먼저 들여다볼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워낙 혐의가 많아서요. 오늘 하루 출석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까 기자분께서도 예측을 하셨는데 특검 내에서 일단 신변 확보가 중요하다. 계속되는 조사, 특검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 많은 혐의들을 다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에 의하면 다른 3가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인허가 개입 의혹 등 실제로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준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특히 주가 조작은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중범죄입니다. 중형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 제도가 조금 비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그런 중형을 매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을 해서 피해본 일반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등 헌정질서를 유린한 공천 개입 의혹이 두 번째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이 이제 수사를 개시한 지 35일 만에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 소환을 했는데
오늘 좀 어떤 부분 집중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오늘 첫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6개 지금 사건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공천이 뭐 개입을 했느냐 어떤 부분은 아마 그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삼부토금 문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현안이 중대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전부는 수사가 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하루에 이것이 전체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한두 차례 또 필요하다면은 두세 번 더 연장해서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서 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 조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하고 또 단호하게 수사에 해야 되고 또 그 김건희 여사는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느꼈던 피로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특검에서 깔끔하게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뭐 혹시 뭐 이제 특검 측과 좀 어떤 협의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이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번 시도했다 좀 실패를 했고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와 특검이 상의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저는 특검이 그냥 포기하지는 않고 영장에 대해서는 내일 집행을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있었던 날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옷을 벗고 그러니까 사실은 형행법상에 보면 재소자는 일상복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용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와서 동행을 명령하니까 본인이 버티다가 다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건데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통치권자를 했던 분의 이런 법에 대한 대응 양태는 정말로 규탄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까? 또 우리 해외 국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수사에 응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옷 차림이었는지 잠옷 차림이었는지 수의복 차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정말 대통령의 그 자리에 한때라도 대통령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수사에 임하면서 하면 됩니다. 하고 또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하다는 부분도 또 밝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또 이게 언론 보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뭐 속옷 차리면서 수사에 응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수사에 임하고 정정당당하게 저는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위를 벗은 것에 대해서 의도성을 두고 지금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자면 지금 당시 상황이 담긴 법무부의 CCTV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CCTV 공개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자꾸 본인들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 미화하려고 하는데 저는 CCTV 공개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저는 법무부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사관들이 저는 바디캠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시겠지만 교통경찰들도 주차 위반 딱지 끊을 때 보면 바디캠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냥 갔을 리가 없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처음 가서 어떻게
한 두세 시간을 버티면서 윤석열이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바디캠 공개를 요청하면 본인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볼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이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 바디캠이 공개되고 나면 정말로 이것이 세계 언론을 타게 될 텐데 정말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창피입니까? CCTV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저도 어떻게 뭐 같은 생각하세요? 생각인데 그 바디캠 공개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보다도 변호인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까지 가서 했을 경우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세계 탑10 국가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의혹 8시간 만에 민주당을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사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해서 그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그런 자리는 마지막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양원제는 아니지만 상원의원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에 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이 거기서 차명으로 그렇게 거래를 했다. 이것은 굉장한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따지려고 했는데 탈당을 하고 오늘 조금 전에는 이제 제명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정치라는 것은 균형의 감각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더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균형도 맞춰지고 또 민주당이 좀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드바이스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작년에 그 국회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이렇게 참여하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해서 명명백백 가려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임 지도부라던가 당에 이제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탈당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 차원에서의 어떤 징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제명을 오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규를 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거나 조사 중에 탈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질적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추후 복당을 할 때 복당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당규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춘석 의원을 잘 압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하셨던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것보다는 사실과 그리고 책임의 문제로 이 문제에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경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고 당에서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돼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코스피가 5천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수혜자가 바로 민주당 이 법사위원장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크게 사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이. 국민의힘에서는 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고
그리고 그로 인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항상 협의하고 합의하고 통합하고 또 수기를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헌정사상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이렇게 가지게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은 그동안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대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번 참에 크게 좀 반성을 하고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야당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통 큰 정치로 다가서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저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속전속결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 대한 절대적인 무시고 또 야당에 대한 그런 동반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신임 당대표가 정청래 의원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춘석 의원을 바로 즉시 제명 조치하겠다 이런 그 결단처럼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에게 우리가 양보를 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통 큰 정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바로 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난 1년 2개월 전에 총선에서 대승을 했던 것은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배분이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외교 통일과 경제 관련된 상임위원장들은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렇게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개인적 사고로 인해서 사퇴했다고 해서 그것을 책임을 물어서 법사위원장 달라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원구성이 될 때 그때 다시 협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그렇게 국회에서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이 선출한 것이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과 그 당시 야당에게 잘못된 국민의힘을 견제하라고 많은 의석을 준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저희 가져갔던 것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전혀 운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 동안 22대 국회는 정말로 식물 국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공석이 됐는데 그 자리를 이제 우리 것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장 노련하고 또 가장 경험이 많은 육선 의원을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입법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입법을 법사위가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국회가 재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강공인 정청래 의원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의 강공인 추미애 의원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은 이 겸손을 떼어내면서 오만과 교만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국민 곁에서 반성하고 또 겸손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될 지금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브레이크 없는 벤치다 이랬는데 지금 속도 없이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이게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 날 위험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쭉 해가지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라도 저는 균형과 견제를 조금 조화롭게 맞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강공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국회 예방하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예방을 안 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헌정사상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는 정청래 지금 당 대표가 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나는 분간이 안 갑니다. 솔직히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화합과 통합을 거쳐서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피는 꽃이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쌍그리 무시하고 그러면 야당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여당의 거대 야당의 여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과 협치의 장으로 나와서 정청래 당대표가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잘해서 가고 싶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였습니다. 왜 이루어졌습니까? 국민의힘에서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들이대고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민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신속하게 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국민의힘을 예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나오신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예방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내란에 대해서 철저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지금 전당대 앞에 놔두고 김문수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계엄에 대해서 진실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계엄으로 인한 촉발된 내란 사건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부터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극우 인사들하고 더 손 끊어야 되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손을 끊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타당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먼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은 이제 내란 세력으로부터 정말로 절연했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대표 선출이라든지 최고위원회 나오신 걸 보면 떳떳하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란 계엄이 뭐 잘못됐어? 내란을 촉발한 민주당이 문제지. 오히려 정동혁 같은 경우는 심하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내란 촉발 세력이다. 민주당이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계엄이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 107명의 전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그걸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대정부 질문할 때도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좀 충분히 드렸고 또 당 대표가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선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여러 번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몇 명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게 한 양을 싸잡아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도에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코멘트 한다는 이 자체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정청래 당 대표는 이제 뭐 예방을 안 하는 것은 좋아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터에서는요 적수와도 적과의 동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적과의 A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대 여당의 당 대표답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를 보고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수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극좌 테러리스트다. 그리고 내란 유발 세력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판단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분들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렇게 인격을 비하하는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세월을 폄하하는 극좌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내란 유발 세력이라든지 이런 표현 다시는 국민의힘 내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